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다치는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뭐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신발도 제대로 신겨야겠죠? 뭐 조명도 환해야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귀가 잘 안 들려서 넘어집니다. 뒤에서 차가 빵 했는데 그걸 몰랐어. 차가 이렇게 비껴가다가 또 넘어지고요. 그죠? 약물을 많이 먹으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가 있어요. 현기증이 나면은 또 넘어지니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덩방아가 찐다고 엉덩이 안 부러지죠? 노인들은 엉덩방아 찌면 고관절 부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지팡이 여러분 짚어보셨나요? 전 짚어봤었거든요. 되게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뭐 지팡이를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바닥이 찝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조심 하게 된다는 거.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기부스 한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중, 3중으로 다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쳤던 사람이 계속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하려면요,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올려주거나 그 침대 아래에다가 요를 깔아줘요. 그래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게끔 한다. 노인 환자의 병실 환경 조성. 일단 환기가 잘 돼야지 쾌적하겠죠? 간접 환기한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이 있어야 돼요. 간접 조명을 뭐 한다 또는 뭐 센서 등을 한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느리거든요. 의사소통 방법. 노인 그 시야 안에서 눈을 마주치면 좋겠죠? 낮은 어조로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입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듣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요, 물건을 시계 방향 위치대로 설명합니다. 이건 시각장애 대상자도 공통적인 얘기죠?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겠죠? 치매 노인 옷 입기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다 입힙니까? 막 30분씩 걸리는데 엄마가 치매야. 옷 갈아입는 거 속 터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엄마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입도록 격려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요, 본인이 오늘 하던 거 한 달 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매 노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노인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해서 잔존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서 하는 운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게 시키고, 그리고 뭐 글씨 쓰는 거 시키고, 색칠 공부 시키고, 뭐 얼마 있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손만 쓸 수 있다면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이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이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잠이 안 오거나, 낮에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잠 안 오죠? 낮잠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잠이 잘 오겠다.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어요.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요?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게 되게 장수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65세부터 노인이니까. 왜 치매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60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몸은 70, 80, 90까지 사는데 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뇌의 수명은 원래 60 정도까지가 이제 다 했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몸은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든 길게 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는요, 지적 기능이 손상되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중기 말기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접시 같은 거는 깨질 수도 있고 사발을 사용합니다. 푸기에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양념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중기 이후예요. 소금 간장도 개념 없이 먹기 때문이죠. 또 뭐 작은 사탕이나 땅콩 이런 거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요.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배고픈 건지, 자기가 똥이 마린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고 하면은 이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요게 좀 좋아지고 나서 밥을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 후 제공한다. 애기랑 똑같아요. 뜨거운 걸 주면은 알아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후후 이렇게 불어서 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줘야 돼요. 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래요. 왜? 밥 먹고 있는 사실조차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도 무거우면 나 숟가락이 무겁네? 밥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 먹고 또 하나씩 이렇게 먹이고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밥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반찬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요것도 반찬도 시금치 나물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찬 먹는 걸 잊어버려서 안 먹는 겁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치매 노인 옷 입기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치매 노인 간호할 때 보통은 이제 치매 노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부모님이 가장 많죠.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침 8시니까 아침 먹을까요? 난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려운 미션 주지 않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점심 칼국수 드실래요? 수제비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줘서 뭐 수제비 먹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해요. 이럴 때는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또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 치매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요양보호사로 나가는데 치매 대상자다 했을 때는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양보호를 밤에 나가지는 않지만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커튼을 닫힙니다. 창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 불을 환하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런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기에는 대상자와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든 요양보호를 나갔던 내가 방문 간호조무사를 나갔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사랑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줍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수건을 갠다거나 콩나물을 다듬는다거나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면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네, 석양증후군 커튼 치고 환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등 마사지를 하거나 또 좋아하는 그 애완동물을 뭐 같이 있게 해주거나 산책을 할 거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내보내면은 안 돼요. 우리 왜 안내 문자 오잖아요. 뭐 청량리, 뭐 빨간 티, 키 몇세 몇세 뭐 실종됐다는 거죠. 거의 다 치매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런 문자 볼 때마다 날씨 추운 날 그런 문자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아우 이것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속을 얼마나 터질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학대 부분은요. 방임하고 유기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뭐 보청기가 없어, 안경이 깨졌어. 이거 다 방임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버려졌어. 뭐 시설 입소시키고 자식들이 연락 두절했어. 왕래 안 해. 이거는 뭐냐? 그럼 유기다.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방 안에,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가면 답이 맞고요. 이미 집을 떠났어. 시설이야. 길거리야. 밖에 있어. 집 밖이다 하면은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밖이면 유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어요. 이게 뭐 옆집에서 맨날 학대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 신고해줘야 됩니다. 학대가요,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만 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든지 112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이 금액을 떠나서요, 그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고해줘야겠죠? 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70대 노모가요, 그 딸이 내쫓아가지고 한겨울에 밖에서 1시간 반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엄마 내쫓았는데 엄마는 이제 밖에서 추워서 죽은 거죠.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참 비극이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다치는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뭐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신발도 제대로 신겨야겠죠? 뭐 조명도 환해야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귀가 잘 안 들려도 넘어집니다. 뒤에서 차가 빵 했는데 그걸 몰랐어. 차가 이렇게 비껴가다가 또 넘어지고요. 그죠? 약물을 많이 먹으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가 있어요. 현기증이 나면은 또 넘어지니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덩방아가 찐다고 엉덩이 안 부러지죠? 노인들은 엉덩방아 찌면 고관절 부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지팡이 여러분 짚어보셨나요? 전 짚어봤었거든요. 되게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뭐 지팡이를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바닥이 찝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조심 하게 된다는 거.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기부스 한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중, 3중으로 다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쳤던 사람이 계속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하려면요,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올려주거나 그 침대 아래에다가 요를 깔아줘요. 그래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게끔 한다. 노인 환자의 병실 환경 조성. 일단 환기가 잘 돼야지 쾌적하겠죠? 간접 환기한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이 있어야 돼요. 간접 조명을 뭐 한다 또는 뭐 센서 등을 한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느리거든요. 의사소통 방법. 노인 그 시야 안에서 눈을 마주치면 좋겠죠? 낮은 어조로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입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듣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요, 물건을 시계 방향 위치대로 설명합니다. 이건 시각장애 대상자도 공통적인 얘기죠?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겠죠? 치매 노인 옷 입기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다 입힙니까? 막 30분씩 걸리는데 엄마가 치매야. 옷 갈아입는 거 속 터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엄마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입도록 격려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요, 본인이 오늘 하던 거 한 달 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매 노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노인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해서 잔존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서 하는 운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게 시키고, 그리고 뭐 글씨 쓰는 거 시키고, 색칠 공부 시키고, 얼마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손만 쓸 수 있다면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이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이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잠이 안 오거나, 낮에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잠 안 오죠? 낮잠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잠이 잘 오겠다.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어요.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요?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게 되게 장수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65세부터 노인이니까. 왜 치매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60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몸은 70, 80, 90까지 사는데 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뇌의 수명은 원래 60 정도까지가 이제 다 했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몸은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든 길게 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는요, 지적 기능이 손상되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중기 말기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접시 같은 거는 깨질 수도 있고 사발을 사용합니다. 푸기에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양념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중기 이후예요. 소금 간장도 개념 없이 먹기 때문이죠.
또 뭐 작은 사탕이나 땅콩 이런 거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요.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배고픈 건지, 자기가 똥이 마린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고 하면은 이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요게 좀 좋아지고 나서 밥을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 후 제공한다. 애기랑 똑같아요. 뜨거운 걸 주면은 알아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후후 이렇게 불어서 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줘야 돼요. 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래요. 왜? 밥 먹고 있는 사실조차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도 무거우면 아, 나 숟가락이 무겁네? 밥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 먹고 또 하나씩 이렇게 먹이고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밥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반찬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요것도 반찬도 시금치 나물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찬 먹는 걸 잊어버려서 안 먹는 겁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치매 노인 옷 입기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치매 노인 간호할 때 보통은 이제 치매 노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부모님이 가장 많죠.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침 8시니까 아침 먹을까요? 난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려운 미션 주지 않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점심 칼국수 드실래요? 수제비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줘서 뭐 수제비 먹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해요. 이럴 때는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또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 치매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요양보호사로 나가는데 치매 대상자다 했을 때는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양보호를 밤에 나가지는 않지만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커튼을 닫힙니다. 창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 불을 환하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런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기에는 대상자와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든 요양보호를 나갔던 내가 방문 간호조무사를 나갔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사랑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줍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수건을 갠다거나 콩나물을 다듬는다거나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면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네, 석양증후군 커튼 치고 환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등 마사지를 하거나 또 좋아하는 그 애완동물을 뭐 같이 있게 해주거나 산책을 할 거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내보내면은 안 돼요. 우리 왜 안내 문자 오잖아요. 뭐 청량리 뭐 빨간 티 키 몇세 몇세 뭐 실종됐다는 거죠. 거의 다 치매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런 문자 볼 때마다 날씨 추운 날 그런 문자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아우 이것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속을 얼마나 터질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학대 부분은요. 방임하고 유기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뭐 보청기가 없어, 안경이 깨졌어. 이거 다 방임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버려졌어. 뭐 시설 입소시키고 자식들이 연락 두절했어. 왕래 안 해. 이거는 뭐냐? 그럼 유기다.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방 안에,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가면 답이 맞고요. 이미 집을 떠났어. 시설이야. 길거리야. 밖에 있어. 집 밖이다 하면은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밖이면 유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어요. 이게 뭐 옆집에서 맨날 학대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 신고해줘야 됩니다. 학대가요,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만 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든지 112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이 금액을 떠나서요, 그 노인의 삶의 질
를 위해서 신고해줘야겠죠? 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70대 노모가요, 그 딸이 내쫓아가지고 한겨울에 밖에서 1시간 반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엄마 내쫓았는데 엄마는 이제 밖에서 추워서 죽은 거죠.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참 비극이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다치는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뭐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신발도 제대로 신겨야겠죠? 뭐 조명도 환해야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귀가 잘 안 들려도 넘어집니다. 주위에서 차가 빵 했는데 그걸 몰랐어. 차가 이렇게 비껴가다가 또 넘어지고요. 그죠? 약물을 많이 먹으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가 있어요. 현기증이 나면은 또 넘어지니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덩방이가 찐다고 엉덩이 안 부러지죠? 노인들은 엉덩방아 찌면 고관절 부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지팡이 여러분 짚어보셨나요? 전 짚어봤었거든요. 되게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뭐 지팡이를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바닥이 찝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조심 하게 된다는 거.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기부스 한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중, 3중으로 다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쳤던 사람이 계속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하려면요,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올려주거나 그 침대 아래에다가 요를 깔아줘요. 그래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게끔 한다. 노인 환자의 병실 환경 조성. 일단 환기가 잘 돼야지 쾌적하겠죠? 간접 환기한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이 있어야 돼요. 간접 조명을 뭐 한다 또는 뭐 센서 등을 한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느리거든요. 의사소통 방법. 노인 그 시야 안에서 눈을 마주치면 좋겠죠? 낮은 어조로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입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듣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요, 물건을 시계 방향 위치대로 설명합니다. 이건 시각장애 대상자도 공통적인 얘기죠?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겠죠? 치매 노인 옷 입기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다 입힙니까? 막 30분씩 걸리는데 엄마가 치매야. 옷 갈아입는 거 속 터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엄마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입도록 격려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요, 본인이 오늘 하던 거 한 달 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매 노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노인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해서 잔존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서 하는 운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게 시키고, 그리고 뭐 글씨 쓰는 거 시키고, 색칠 공부 시키고, 얼마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손만 쓸 수 있다면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이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이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잠이 안 오거나, 낮에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잠 안 오죠? 낮잠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잠이 잘 오겠다.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어요.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요?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게 되게 장수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65세부터 노인이니까. 왜 치매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60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몸은 70, 80, 90까지 사는데 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뇌의 수명은 원래 60 정도까지가 이제 다 했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몸은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든 길게 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는요, 지적 기능이 손상되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중기 말기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접시 같은 거는 깨질 수도 있고 사발을 사용합니다. 푸기에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양념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중기 이후예요. 소금 간장도 개념 없이 먹기 때문이죠. 또 뭐 작은 사탕이나 땅콩 이런 거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요.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배고픈 건지, 자기가 똥이 마린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고 하면은 이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요게 좀 좋아지고 나서 밥을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을 제공한다. 애기랑 똑같아요. 뜨거운 걸 주면은 알아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후후 이렇게 불어서 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줘야 돼요. 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래요. 왜? 밥 먹고 있는 사실조차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도 무거우면 아, 나 숟가락이 무겁네? 밥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 먹고 또 하나씩 이렇게 먹이고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밥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반찬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요것도 반찬도 시금치 나물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찬 먹는 걸 잊어버려서 안 먹는 겁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치매 노인 옷 입기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치매 노인 간호할 때 보통은 이제 치매 노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부모님이 가장 많죠.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침 8시니까 아침 먹을까요? 난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려운 미션 주지 않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점심 칼국수 드실래요? 수제비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줘서 뭐 수제비 먹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해요. 이럴 때는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또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 치매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요양보호사로 나가는데 치매 대상자다 했을 때는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양보호를 밤에 나가지는 않지만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커튼을 다 칩니다. 창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 불을 환하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런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기에는 대상자와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든 요양보호를 나갔던 내가 방문 간호조무사를 나갔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사랑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줍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수건을 갠다거나 콩나물을 다듬는다거나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면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네, 석양증후군 커튼 치고 환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등 마사지를 하거나 또 좋아하는 그 애완동물을 뭐 같이 있게 해주거나 산책을 할 거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내보내면은 안 돼요. 우리 왜 안내 문자 오잖아요. 뭐 청량리 뭐 빨간 티 키 몇세 몇세 뭐 실종됐다는 거죠. 거의 다 치매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런 문자 볼 때마다 날씨 추운 날 그런 문자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아우 이것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속을 얼마나 터질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학대 부분은요. 방임하고 유기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뭐 보청기가 없어, 안경이 깨졌어. 이거 다 방임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버려졌어. 뭐 시설 입소시키고 자식들이 연락 두절했어. 왕래 안 해. 이거는 뭐냐? 그럼 유기다.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방 안에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가면 답이 맞고요. 이미 집을 떠났어. 시설이야. 길거리야. 밖에 있어. 집 밖이다 하면은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밖이면 유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어요.
이게 뭐 옆집에서 맨날 그 학대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 신고해줘야 됩니다. 학대가요,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만 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던지 112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이 금액을 떠나서요, 그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신고해줘야겠죠? 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70대 노모가요, 그 딸이 내쫓아가지고 한겨울에 밖에서 1시간 반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엄마 내쫓았는데 엄마는 이제 밖에서 추워서 죽은 거죠.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참 비극이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